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3라운드 불편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대하저수지와 동상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심덕섭 전주완주임실지사장과 손문선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여기가 동상댐 그리고 대하댐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익산 시민들 식수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먹는 물이니까 일단 오염 문제를 우려할 것 같고 또 드라이브 코스의 경관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우려인 것 같은데 뭐 다른 우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먼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대하댐에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 도민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경관도 좋고 역사도 굉장히 깊은 곳이거든요. 나름 1920년대에 거기가 건설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대문화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익산 시민의 식수원으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년이면 35억 정도의 취수비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고 과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올바른지 저는 농어촌공사가 왜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지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먹는 물 위에다가 발전시설을 설치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공사가 지금 농어민들한테 좀 질 높은 용수 공급 영농 편익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유지관리비가 충분치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정부의 모든 걸 다 기댈 게 아니고 발전 이익금을 지역에다 환원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가 좀 활기를 찾고 이런 정주 여건이 좀 개선되도록 주민 복지도 향상되고 그런 쪽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환원을 하고자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고자 공사를 추진한다는 건데 결국 돈이잖아요. 어쨌든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유유지라고 하는 이 저수지, 특히 전라북도에서 대하댐이나 동상저수지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를 관광지로서 찾아가는 도민들한테도 많은 실망감을 줄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곳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옳은 것인지 우리 그 농업은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유지관리에도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지역 갈등이나 자연 훼손까지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수질 오염 우려 그리고 경관 훼손 우려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년부터 14년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그 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 분석하고 또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이 거기에 시설물 설치 운용에 따른 그 유해한 환경적 영향은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가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태양광 셀 전지가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순도가 높기 때문에 카드뮴이라든가 납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납땜을 하기 때문에 일전에 매스컴에서 산사태가 나서 매몰됐을 때 그런 납땜 성분들이 이제 처치가 안 되면은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수상 태양광에 쓰는 셀 전지의 연결은 납이 없는 용제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설령 물에 빠진다 해도 전혀 유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기 수상 태양광을 띄우는 부력체라든가 그걸 잡고 있는 프레임, 그다음에 전선의 피복, 전선관 등은 엄격한 수도법을 따르는데요. 수도법 24조에 따른 위생 안전 기준 거기에 준해서 용출 특성을 분석했는데 43개 전 항목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태양광 설비 자체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제 이 시설을 추진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밀어붙이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위험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실제 우리나라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90%가 한 4% 정도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패널을 생산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양산하는 그런 공장에서도 얼마 전에도 군산에서도 그 약품 사고가 있었잖아요.
실제 그 자체의 일부가 저는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태양광은 이제 고열로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실제 패널 자체가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파손돼서 폐기물로 됐을 때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사를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청주시 성산 오창저수지에서 수양 태양광 패널이 겨울철에 동결돼가지고 파손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합천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태양광 때문에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모니터링 해본 결과 카드뮴 같은 경우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 정확히 태양광이냐 아니냐 이거는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어요. 2017년도부터 운영한 5곳 태양광에서 21건의 고장 유지보수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태양광 묘들의 파손, 그리고 부유체 파손 이탈, 묘들의 파손에 의한 각종 중금속 유출될 수 있는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은 아니겠지만 일반 육상용 국내 태양광에서도 화재 사건이 몇 건 발생을 했거든요. 2018년 5월 2일 날 경산 변전소에서도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고 군산 태양광 발전소 전기 저장 시설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수상 태양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 실제 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음용수나 생활용수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원수 같은 경우는 그곳에 위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패널이 파손돼서 오염되는 사례는 종종 있고 또 화재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태양광 셀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프레임 부력통 이런 게 지금 상수도 수질 위생 안전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건 나올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아까 프레임 같은 경우는 국내 유명한 제강 회사, 제철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상호를 말하긴 뭐한데 그런 특수 강관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녹이 일부 나더라도 녹난 부위가 바로 스스로 이렇게 코팅이 돼서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의 파손 부분은 지금 우리가 수상태양광의 역사가 지금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세대 설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파손이 이제 물론 완벽한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재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재가 수도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염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태양전지 셀에서 위험 물질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을 슬라이스처럼 얇게 써는데 그런 제작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쓰긴 합니다. 그다음에 면도 이게 거칠기 때문에 이제 그걸 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데 결국에는 이게 세척이 돼서 나와서 시중에 나왔을 때는 그 자체는 오염 물질이 없습니다. 조망권 또 경관 훼손 문제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민들 반대 의견 들어보니까 여기 저수지상에 설치되는 설비 넓이가 면적이 다 합치면 축구 경기장 50개를 넘는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말을 하던데 경관 훼손, 그러니까 드라이브 코스로 찾아오는 관광객 감소, 이에 따른 생계 유지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다 덮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그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관 훼손 분야는 대국민 공모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을 살리는 테마를 정해서 멋있게 형상화해서 관광 자원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장님 들어서 수면적 점유율에 대한 내부 규정도 원래는 저수지의 10% 미만만 하게 돼 있다가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올리셨지 않습니까? 3020 플랜인가요? 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맞추겠다. 네.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강행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도 좀 받았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저희도 준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역행하지는 않고 부응해야 할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네. 수면적을 왜 10%에서 풀었냐는 당시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수질 오염이라든가 환경적 오염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도 10% 이내로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이미 1세대에서 시작한 것들이 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그걸 좀 풀어서 완화시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추가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의해서 태양광을 30.8기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으면 30.8기가면 거의 그 아까 말했던 그 원전이 1.5에서 2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15개 이상 태양광으로 커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의 할당도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부처 할당을 저는 때릴 수도 있다 보고 있고 제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뭔가 농림식품부나 농어촌공사도 받았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정부 할당도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잘 됐다 이런 두 가지 그 정부하고 농어촌공사의 생각들이 마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는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공사가 해봐야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거 한번 설치되면 몇 년이나 씁니까? 발전? 보통 지금 저희가 20년 정도 이렇게 20년. 예, 수지 계산을 하고 있고요. 20년 보통 REC를 발전사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를 돌려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는 아직 20년을 써본 것은 아니군요. 그렇죠. 20년까지는 안 갔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 태양광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네, 짧기 네. 때문에 짐작을 할 수는 없고요. 예. 태양광 자체가 걱정이 에너지 효율이 한 12%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면적을 좀 차지하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수명도 2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후에 20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폐기물이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국가에서도 폐기물 네. 재생센터를 만든다고 네, 하지만 만들었네. 그게 앞으로 국가에서 좀 기술적으로나 계획적으로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직- 너무 서두르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축적된 역사적인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또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또 뭐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또 주민 의사라든지 또 경제성에 대한 검토 이런 거를 좀 면밀히 해주셨으면 네, 하는 맞습니다. 바람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새만금 개발 촉진제가 될 거다. 이런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환황해권 경제중심 계획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자그마치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 개발 계획. 정권에 따라 춤추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도민들을 중심에 둔 내실 있는 정책 실현을 기대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